총 세금과 보험료가 무려 1,828만원이나 부과되고요. 올해 이러한 추가 세금, 추가 건보료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추가 세금과 추가 건보료를 없앨 수 있는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금융소득, 즉 연간 이자 배당금이 1,000만원을 넘기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폭탄이 나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이라던데 1,000만원은 또 뭐지? 그리고 정말 이자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기면 세금과 건보료 폭탄이 나올까요?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셔서 올해 이러한 추가 세금, 추가 건보료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추가 세금과 추가 건보료를 없앨 수 있는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기준으로 이자 배당 연간 총 2,000만원이 넘어야 세금 및 건보료 폭탄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1,000만원이 넘어도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월급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예를 들어 똑같이 연봉이 1억 5천만원인 직장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와 B는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 연 1,90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A는 이자 배당 소득이 900만원, 그리고 B는 이자 배당 소득이 1,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와 B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건보료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우선 A와 B 모두 이자 배당금이 연간 2,000만원은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보료는 차이가 생깁니다. A는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에 따른 추가 건보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B의 경우 이자 배당금이 1,000만원이 넘고 사업소득까지 1,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소득 3,000만원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직장인 A 대비 직장인 B는 연간 약 71만원의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직장인이 임대소득 등 월급에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들이 연간 이자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는 순간부터 이제는 국세청에서 VIP 고객으로 모시게 됩니다. 즉, 세금과 건보료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연봉이 1억 5천만원이신 분이 연간 이자 배당금이 3,000만원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와 건보료 332만원을 추가 부과되어 총 794만원의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원금 3,000만원 대비 무려 26.4%의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이자 배당금이 5천만원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총 세금과 보험료가 무려 1,828만원이나 부과되고요. 원금 대비 36.5%가 세금과 보험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실상 투자로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셈이죠. 연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연봉이 2억 원인 직장인이 3,000만원 이자 배당 소득을 얻는 경우 총 세금과 건보료는 818만원이고요. 원금 대비 27.2%에 해당됩니다. 이자 배당이 5,000만원인 경우 총 1,840만원, 원금 대비 무려 36.8%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연봉이 2억 원인 직장인인 경우 이미 연간 5천만원 가까운 근로소득세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고 세금과 건보료를 추가로 1,800만원 또 부과한다면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돈 좀 버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찾고 계십니다. 장기저축성 보험이나 IRP 연금저축, ISA 계좌 등이 있죠. 유튜브나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쉽게 이런 비과세 상품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상품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상품들은 만기가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 상품들은 대부분 연금 상품인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했고, IRP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만 55세 이후가 되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한도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연 납입 한도가 1,800만원까지이고요. IRP 연금저축의 경우 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원금 손실 리스크입니다. 변액저축보험의 경우 주식형 펀드와 보험을 결합한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의 경우도 주식형으로 상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시장 변동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대안이 소득공제형 채권입니다. 채권이라서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매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유형 채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